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8월 8일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앞으로 연준이 어떤 스텝을 밟아갈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장전 전략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코인 시황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 더 큰 유입량이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또한 마켓캡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전일 대비는 0.46%지만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1조 1,000억 달러 이상을 웃돌면서 올해 초 대비도 큰 폭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0.26% 소폭 상승한 23,000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 아니냐는 업계 분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미증시와 함께 강한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이 거시 경제적인 이슈나 이 미증시 하락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미증시와 동조화된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이 마이크 맥글론 그리고 제이미 더글라스 쿠츠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2018년과 19년에 5,000달러 부근에서 본 것과 비슷한 이 기반 구축을 시작했다라고 전하면서 비트코인의 회복이 주식에서 분리돼서 이제는 이 미국 증시가 아닌 미국의 달러 혹은 국채, 이 금과 같이 이 하나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글래스 노드 같은 경우도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입된 지난 일주일간 이 비트코인의 평균 금액이 최근 2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물량이 줄어든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혹은 이 유통량의 증가로 또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디지털 트레이딩 회사인 QCP 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아직 매크로적인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높은 변동성 속에서 3분기에 다시 한번 강한 바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랠리가 28,700달러 정도까지는 오를 수는 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의 최종 카피슐레이션이 나온 것 같지 않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 10,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더 높은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22,000불 달러대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형성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16,000에서 32,000달러까지도 전망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최저를 16,000달러 그리고 최고점을 32,00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이 대량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 기관들이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0.39%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여전히 2% 가까이 오른 수치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재 가격 1,700불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된다, 이 새로운 이더리움이 출시가 된다라면서 업계에서도
상황도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이더리움의 POS 전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지면서 이 완전한 POW 기반의 이더리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지지 세력들이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드포크 코인, 이 이더리움 POW를 출시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일을 놓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결국 본인의 의견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어느 정도는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도 이 POW와 POS 코인을 양쪽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은 결국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국 이 기존의 POW를 고수하는 세력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스티선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이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POW 측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이더리움 POW 코인의 하드포크되는 코인이 사실상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최대 100만 개 이더리움 POW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9월 달에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이더리움 POW 코인의 새로운 출시가 이 시장에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한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 큰 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부일대 고정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테더와 이 USDC를 이 테더 업계 큰 손들이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서 현재 메이저 암호화폐를 10,000개에서 1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이 이 시장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랠리에 대한 좀 불신과 매수를 꺼리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5위에 있는 바이낸스 코인은 전주 대비 무려 15%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324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7위의 카르다노도 전일 대비 소폭으로 상승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위의 USD, 이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입니다. 9위의 솔라나도 전일 대비 0.78%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 10위와 11위에 폴카닷과 도지코인 있습니다. 이 양코인 모두 전일 대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지코인과 이 폴카닷과 관련된 이 업계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빈 우드의 폴카닷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을 놓고 지속적으로 상위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모습들이 이 업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폴카닷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대표적인 이 도지코인, 밈코인의 도지코인보다 한층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폴카닷은 인터체인 기술로 인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로 이 도지코인에게는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넘게 매도를 하면서 이 머스크에 대한 시장의 투자자의 신뢰도가 내려가면서 이 도지코인 가격도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이 최근 폴카닷으로 많이 몰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코인 간의 시가총액이 큰 차이로 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는 엎어질 수 있다라고 업계가 풀이하고 있고요. 이 시간 특징주로는 플로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도 이 플로우가 인스타그램과 NFT 협업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5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2불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플로우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NFT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을 제치고 현재 20인권까지 올라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주요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직에서 사임을 했다는 말 전해드렸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앞으로도 비트코인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겠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 강의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 관련된 등록 학생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인도의 많은 학교에서도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과들이 빠르게 개설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마이클 세일러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구보다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에 누구보다도 앞다퉈서 힘을 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모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인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용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거든요. 여기서 주는 시사점과 힌트를 알려주신다고. 예, 일단 지금 이제 투자 심리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외국인 지난 7월 두 달 만에 순매수 2조 3천억 원 순매수 전환한 데 이어서 지난 일주일간만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7월 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금액을 일주일 만에 순매수 행보에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수급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외환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화 기조,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시장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달러 환산 우리나라의 주가를 좀 잘 살펴보자. 거꾸로 원달러 환율이 소위 말하는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소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주가는 제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생각하는 그 달러 환산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1,300원일 때 50달러였다라면 1,200원이면 바로 한 5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는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펀더멘탈 외적인 요소까지 여기에 지금 현재는 글로벌 투자 심리의 안정화로 인해서 펀더멘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외 주변 환경, 특히나 환율 시장의 움직임 방향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그 핵심 배경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 물론 이번 주 이제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 미국의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월 9.1%에 비해서 약 한 8.9%나 8.8% 정도로 다소간 하향 안정화. 소위 말하는 물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공공행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두 차례나 연이어서 6월달, 7월달 그 단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아마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단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밑바닥에 투자 심리의 밑바닥에 분명하게 깔려 있다라는 점. 물론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너무나 좋아진 고용. 좀 천천히 좋아지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나 좋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시장에
거꾸로 좀 역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지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감도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극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3대 악재, 시장을 눌러왔었던 3대 악재,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부분이 하드 랜딩이라는 경기 침체에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경기 둔화 쪽으로, 그리고 그 경기 둔화의 폭은 상당 부분 미미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 투자 심리의 중심점이 상당 부분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지난 주말 국제 언론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 강력한 고용시장, 이런 부분들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소프트 랜딩으로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발표된 지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 신규 고용이 전망치가 약 25만 건 정도 이내 반해서 실질적인 발표치는 무려 53만 건에 육박하는 2배가 넘는 수치를 발표를 했다. 너무나 급격하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7월 달 실업률 자체도 지난 6월 달, 5월 달에 3.6% 대비해서 3.5%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 강력한 노동, 강력한 고용 시장. 일자리에 많이 들어올라 그러고 또 열리는 일자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왜 고용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고용은 모든 경기 순환고리에 있어서 최앞단에 있는 것이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 순환고리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고용이 개선되면 당연히 개인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많아지겠죠.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의 증가와 함께 순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기 호조와 더불어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게 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그 경제 순환고리에 있어서 고용이 가장 첨두에 있다라는 부분. 결국 미국의 고용 개선을 기반한 어떤 그 소비의 확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 결국은 고용은 소비, 소득, 그 다음 단계는 투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목해야 될 것,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소비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소비가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번다 하더라도 물가의 씀씀이가 조금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리고 소비의 행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투자 전략을 포착을 해야 된다. 결국 소비 섹터에 있어서 분명히 투자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서비스 소비가 있고요, 필수 소비재가 있고요, 내구 소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 필수 소비재는 당연히 그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문제는 필수 소비재를 쓴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남는 소득을 가지고 어떤 쪽에 소비를 하게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서비스 소비와 내구재 소비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비스 소비와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는 경기 연착륙과 함께 그에 대한 어떤 그 나의 포트폴리오, 관심의 폭을 좀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고용이 좋아지고 소비가 덩달아 좋아지면 기업 투자까지 연결되는 이 선순환 구조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소비 섹터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미 연준이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올까요? 이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고용 실적 고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혼조 양상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결정 방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캐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목표치 무조건 지금 선 인플레 잡기입니다. 인플레를 무조건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경기 개선을 도모하자. 근데 경기 침체까지는 분명히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고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 이제 이참에 혹여나 이참에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조금 좀 조급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서서히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이제 페드워치에서 지난 주말과 지지난 주말 이 비교를 좀 한 전망치가 서베이 전망치가 있습니다. 9월 달 역시 6월, 7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느냐. 그 전주에는 그 가능성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이 부분이 무려 68%로 2배 이상 그 가능성이 뛰어오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를 먼저 잡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면 경제가 나름 뒷받침을 충분히 자이언트 스텝을 견딜 만한 경제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라면 인플레를 빨리 잡겠다라는 의지가 표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다소간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추구하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입니다. 근데 이미 선언을 했죠. 고용은 조금 뒤로 하지만 고용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두 가지 정책 목표 중에 고용은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물가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좀 성급한 판단이 내릴지 안 내릴지 이 부분이 바로 어찌 보면 이번 주 8월 10일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예정이 있죠. 지난달이 9.1%였습니다. 이번 달 시장 내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약 8.9%가 되겠습니다. 8.9%를 넘느냐, 8.9% 아래에 있느냐. 아마도 고용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8.9%를 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 조금 거꾸로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페드에서, FOMC에서 오히려 그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물꼬를 확 잡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9월 21일 양일간 될 예정에 있는 FOMC에서 바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투자 심리의 아이러니한 부분들 꼭 동전의 양면 같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염두하시면서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라는데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투자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PI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9월 FOMC도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럽에서 이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랑 세제 혜택을 좀 줄이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업계
업계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의존도 때문에 유럽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정 때문에 유럽에서 사업 잘하고 있는 그렇죠. 네, 친환경차들이 좀 타격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예, 지금 이 부분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 내 어쩌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혹여나 이제 그 찬물을 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 좀 가져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좀 들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뭐 도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유로존에서는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세금 혜택 상당 부분 축소, 이미 발표되어져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유로존에서 친환경, 이때까지 친환경을 가장 먼저 주창했었던 지역, 나라들이 오히려 거꾸로 친환경에 대한 그 보급을 조금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좀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 핵심 배경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원자재 공급이 너무 불안정하다. 4대 핵심 원자재가 있습니다.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부분이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 지역 편중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상당 부분 그 광물 자원을 보유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는 일정 국가, 특정 국가로의 편중 형상.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계속해서 눈치 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너무 빨리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자국 내, 유로존 내에 굴제 자동차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노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연 자동차, 화석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너무 급작스럽게 변경을 하다 보면 내연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소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전기차로의 어떤 그 일자리의 어떤 그 전환을 위해서 좀 소프트한 어떤 그 변화 내지는 전환을 위해서 급작스러운 변화는 다소간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꾸로 유로존과 유로존이 아닌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어떤 그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전기차에 대한 선정 경쟁이 치열한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대기아차 상반기 유로존 내에서 친환경차 유로존 내 점유율이 3위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 주말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1위가 물론 자국 지역 내에 폭스바겐이죠. 2위가 이제 그 피아트를 모터로 하고 있는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3위가 현대기아차. 4위가 BMW, 5위가 벤츠. 조금 좀 여기에 급작스럽게 이제 그 중국 전기차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니오 자동차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미 첫삽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로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들을 미리 감지라도 한 듯이 중국 기업들 이미 유럽 현지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 현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유로존으로 진출을 하는 전기차, 특히 2차 배터리 생산 관련 업종들. 이게 과연 현지 생산이냐, 아니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유로존으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그 우회 제3자 수출이냐. 이런 수출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고민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시간이 조금 없는데요. 네. 경기 영찰육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강력한 고용이 있었다. 강력한 고용이 소득의 증가.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가 핵심 지표의 발표고요. 다음 주가 미국
개인 소득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잘 맞물리면서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강력한 고용이 과연 경기 연착륙으로 이끌어질 수지 없을지의 여부, 그렇게 되면서 3대 악재가 자연스럽게 풀려져 가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효과 내지는 여기에 대한 증빙으로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외국인들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 방향성,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군을 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냐. 결국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이 예약되어져 있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져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업종,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업종군. 물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팬데믹 피해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데믹, 급격한 수혜는 아니더라도 정상화, 조만간 찾아 나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방향성을 가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개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 리뷰부터 해보자면 지난주 국내 증시도 안도랠리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물가 우려 안정, 그다음에 좀 환율에 대한 하락, 그리고 대형주 순환매 효과가 좀 반영된 증시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물가 지표 안정, 달러 진정 효과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라고는 하나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유가가 좀 진정이 되면 이제 환율도 좀 큰 폭으로 좀 내리는 효과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이유가 좀 에너지 비용인데,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적자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이러한 경우 좀 환율의 상승 요인이 좀 완화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 하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주 좀 외국인이 좀 양시장 동반 매수가 좀 나온 부분이 좀 이러한 효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업종 순환매가 좀 상당히 좀 잘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약주가 좀 코스피를 좀 주도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좀 제약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좀 성장주에 좀 매수가 좀 많이 몰렸는데요. 아무래도 긴축 우려 진정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좀 공매도가 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쇼커버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실적발표가 조금은 좀 피크로 가는 좀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누적된 종목들의 좀 강세가 보이고 있다는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 증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주 대비 1.6% 오르면서 2,49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긍정적인 흐름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올해 2분기 실적 시즌이 절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성적표가 좋았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이 진행 중인 어닝 시즌 이 중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 어닝 시즌 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의 전망치가 좀 낮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288개 올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34조 정도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8월 달인데 7월 초 추정치는 지금 238조이기 때문에 한 4조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1.86%가 좀 줄어든 수치인데, 사실은 이런 좀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가장 큰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영업 추정치가 한 달 만에 각각 한 6%, 그다음 16% 정도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IT 관련된 종목도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에 대한 반응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이후에 20% 정도 급등을 했고요. 오스탄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자동차, 또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기판, 의료기기 등 같은 이제 좀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경기의 좀 부진한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필두로 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영업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31% 정도 상향이 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LNF 같은 종목들도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심텍 같은 경우도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차별화가 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기판, 의료기기 등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에 좀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좀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됐죠. 지금 고용지표가 사실 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좀 슈퍼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좀 2배 넘는 수치가 좀 나왔는데 특정 부분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고르게 좀 증가가 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전까지 좀 이제 취업자가 좀 회복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좀 반응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금리 관련돼서 지금 9월 회의에서 0.75%까지 좀 인상 확률이 좀 70%가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고용 지표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낙폭을 좀 줄였다는 부분들, 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어떤 확신을 좀 갖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좀 진정이 일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이번 주 CPI를 좀 보고 판단하자는 어떤 그런 관망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하루 평균 3천억 정도 가까이 좀 매수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2년간 외국인의 매수 구간은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 3개월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지속성이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역시 좀 그러한 좀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확실히 좀 환율은 좀 고점을 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1,300원은 환율은 상당히 좀 기회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300원 같은 경우는 과도한 상승, 1,200원 이후 재하락하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환차 구간이기 때문에 늘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회가 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난주 주말에 또 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5만 원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대형주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도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장 전반적으로 보면 좋을 만한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는 주요 일정과 거기에 따른 접근 포인트 먼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한 주의 시작 때는 주요한 일정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증시 특히 종목에 미칠 영향이 있는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월요일 같은 경우 오늘이죠. 소녀시대가 7직 컴백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음반 판매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예전부터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게 공백기가 길었다는 점에서 초기에 음반 판매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여부가 SM 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신보를 발표한 그 라인업들 같은 경우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 요소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요일 같은 경우는 8.15 특별사면 심사위 개최에 있습니다. 일단 경제 부분에 관련된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사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사면 자체는 좀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특별 사면과 관련된 경제인 이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화요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250만 호 계획 발표에 있습니다. 이 250만 호 같은 경우는 그 건설주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들이 워낙 하락을 해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역사적 밸류 하단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이벤트 요소까지 체크를 해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좀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을 꼭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을 이번 주 쭉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으로 들어가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삼성 스펙 4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마적인 요소 중에서 주가의 시세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게 관련된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적다든지 그다음에 이 적은 시가총액 안에서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할 측면이 높으면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해당 종목을 우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스펙이라는 종목은 인수합병 목적을 둔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즉 이게 해당 기한 같은 경우 내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기업에 대한 주식으로 비율에 따라서 바꿔서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 은행 이자 정도로 환산을 해서 원금 및 은행의 이자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2,000원대 이하에 위치하면서 합병을 하지 않아야지 이와 같은 추가적인 손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8,000원대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8.15 특별 사면 관련해서 삼성과 관련된 이벤트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8.15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대형주로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요. 근데 투자자분들께서는 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가지고 계신 경향도 있으실 거고 최근 같은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유럽 학회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매매를 했던 게 AB용 같은 종목도 짧은 기간에 한 2거래 일간에 10% 정도 이익이 났듯이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벤트 요인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접근은 8,3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삼성 스펙 4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다뤄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접근 가능성 한번 보시고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특징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순환매가 빠르게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IT 업종이 주도주로 치고 나오기에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관련 업종 투자 이대로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려주신다고요?
네, 지금 대형 IT 쪽 같은 경우가 시장이 2,200대 후반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 업종이고요. 네,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일단은 좋지 않은 국면을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먼저 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중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에서 공급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캐펙스 투자, 즉 시설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주가 레벨업 요인이 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 회복이 명쾌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대형 IT 쪽 업종과 연결된 소극장 관련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뚜렷하게 상대적인 타 업종보다는 약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순환매가 도는 공론에서는 조금 소외된 그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는 주가가 또 하나의 탄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국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주가가 최근에는 반응하는 국면이 있다 보니 첫 번째로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일정과 연결해서 오늘 IT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업종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KH 바텍입니다. 수요일에 갤럭시 Z 폴드의 언팩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게 됐고요. 가격은 기존에 그 판매되던 폴드 시리즈 단가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위축된 부분, 이게 IT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따라서 이 수요가 소비라는 부분과 연결을 해봤을 때 좀 고객들이 느끼기에 가격의 한계선이 저번에 폴드 시리즈 정도와 유사하다는 내부의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이 가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체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고요. 새로운 신작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 판매 대수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한 차례 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깝게 수요일에 우선적으로 그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월, 화요일 구간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은 그 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접히는 부분, 이쪽의 기술력인데 그 힌지라는 일정 부분을 KH 바텍이 갤럭시 폴드 시리즈로 공급을 하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납품은 2개월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주가가 최근에 아직 큰 반영을 안 한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은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한 25,5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KH 바텍 두 번째 특징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행사와 더불어서 아직 가격에 이 부분이 전가가 되지 않은 부분들 포착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일단은 많이 도는 상황인데 시장은 크게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엿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물가 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국면에 시장이 진짜 여기에서 다시금 꺾인다고 하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3%대 이상 하락을 한 이틀 보여줄 거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주식을 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게 수급적인 흐름 보고 나서 순환매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도는데 조금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유럽 종량 학회가 이번 주에 일단은 개최가 되고 연속되기는 하지만은 그 모멘텀이 시장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제약바이오공 같은 경우도 강하던 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공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겠지만은 급하게 비위와 매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그 하방보다는 상방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업종을 바라보면서 개별주 같은 경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단계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 좀 집중을 하고 장전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 쪽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내일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지금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하락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도 충분히 주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장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개장 직전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연결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월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끝까지 개장 프로그램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장 초반에 대응 전략들 챙겨가서 매매 시그널 때 여러분들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